옛날에 친구였는데 좀 덤비해가지고 밀고 팍! 그러니까 저는 피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팍 때려가지고 그게 한 방이 그냥 문방으로 그냥 옆으로 팍! 이렇게 막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매우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 아이의 공격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아들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격적인 놀이에 굉장히 끌린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행동을 좋아하고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아이가 조금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또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싸움을 되게 잘한다 반해서 어느 정도 이 공격성을 통해서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이 아이를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 야, 민준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자꾸 친구를 때리고 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사실상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 지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해나가니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영상을 볼게요. 오늘은 수업보다는 선생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기랑 만들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이 종이를 줄 테니까 이 종이에다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려봐. 데드풀 제일 오, 데드풀 좋아. 여기 위치가 아니야. 혹시 싸움 잘하니? 싸움이 잘하죠. 옛날에 친구였는데 좀 덤비해가지고 밀고 제가 이날 만난 친구는 반뿐만 아니라 2학년 정도도 가볍게 자기 발로는 제압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친구인데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건 어느 정도 공격성을 통해서 친구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였고, 어머니가 얘기를 해보니까 친구들과 분란이 있을 때 갈등 요소를 싸우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함께 헤쳐나가면서 무언가 사회성을 좀 더 배워야 되는데, 내가 힘이 조금 좋거나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무섭거나 아니면 내가 이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을 아이가 빠르게 터득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그 아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한테 내가 굳이 어렵게 협상하거나 열심히 그 친구의 마음을 살피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못 느끼게 돼요. 그냥 주먹 한 방이면 상대방이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갑자기 쓰지 않고 갑자기 힘을 꽉 줘가지고 때리지 않고 그냥 힘을 주고 때렸어요. 저는 갑자기 확 줘가지고 때리고.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는 싸움을 진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싸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누구랑 싸우는데요, 제가 걔 이겼거든요. 근데 왜 이겼어? 걔는 힘을 잔뜩 주고 싸우는데 저는 힘을 빼고 있다가 때릴 때만 힘을 탁 줬어요.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20년 지나서 알게 된 건데 모든 스포츠에는 힘을 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이거 알았다라는 게, 얘는 동물적인 신체 감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가 싸움 잘한다는 건 이건 약간 허세는 아닌 것 같다. 너는 힘을 갑자기 줬고 성현재는 그냥 계속 힘을 주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다이지. 그러니까 저는 피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팍 때려가지고 그게 한 방이 그래. 그렇게 때려도 저는 별로 안 아프던데요. 그렇게 때려봤자 그냥 문방으로 그냥 옆으로 팍 이렇게 막 나왔는데 별로 안 아픈데. 그래?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탄력을 가지고 때려. 아직까진 귀여워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방향을 좀 잘 잡아줘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획득하는 것에 너무 기대게 되면 그 외의 소셜 스킬을 발달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세기 때문에 응당, 아이로서 발달시켜야 될 소셜 스킬을 배우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어디서 배웠어? 그냥 저가 기술 만든 건데요. 너가 만들었어? 네. 선생님 한번 팔씨름 한번 해볼래? 제가 이 친구랑 중간에 팔씨름을 했거든요. 근데 팔씨름 하면서 느낀 거는 눈빛을 보니까 얘는 근성이 있다. 싸워도 쉽게 질 친구는 아니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걸 보면서 나중에 복싱 선수나 아니면 스포츠계에서 한 획을 그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힘이 좋아요. 그래갖고 저 되게 잘 싸우고요, 저한테 까부면 다 이렇게 제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렇구나 민준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매트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강한 남자들끼리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핵심이 남성 롤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강한 게 뭔지를 조금 알려주고 힘이 센 사람일수록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함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힘의 성숙과 정신적인 성숙을 함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얼마나 센가 보자. 준비 시작. 오 세네. 이야 보통 힘이 아닌데. 야, 넌 진짜 근성이 좋다. 안 지쳐? 이렇게. 제가 다음으로 이 친구가 했던 것은 라포 형성이었어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공격적인 사생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중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보이는 아이의 모습과 학교 친구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두 가지가 일치되지 않고 상당히 갈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갖고 있는 공격적인 사생활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간극을 좁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술 뭐 있어? 보여줘봐 선생님한테. 이쪽으로 하면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밀린다네. 넌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근데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너가 말한 게 딱 맞아. 힘을 빼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빠르겠어? 힘을 주고 탄력을 좀 더 받고 속도를 내서 와 좋아 한번 쳐봐. 좋아. 속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팍 때리기도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잘 치는 사람은 이렇게 치는 거야. 봐봐. 저는 그런 과정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아이한테 싸움 기술을 알려주는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단순히 싸움 기술이 아니라 이제 뭐 이중격투기라든가 복싱 이런 데서 나오는 기술들은 아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돼요. 일반적으로 왔을 때는 너 이런 건 나쁜 거야. 절대 하지 마. 너 누굴 때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교육자의 방향인데 이게 절대 옳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효과가 없다. 효율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런 얘기 충분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면서 힘든 얼굴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건 뭐냐면 엄마인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앞에서 안 그럴 뿐인 걸 어떡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 귓속에는 누구를 때리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때릴 때 나름대로 다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시작하는 것이 이 아이를 끌어내는데 가장 좋은 방향이다. 너는 근데 보니까 근성이 좋아. 지지 않으려는 승부욕이 되게 강해. 포기하지 않더라고 아까도. 근데 선생님이 싸움 잘하는 형들 많이 봤거든? 근데 그 형들이 있잖아. 두 종류가 있어. 비겁한 형들은 자기도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정의로운 형들은 약한 친구들을 보호하고 아껴줘 되게.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너에게 잘못된 죄악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다만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 누군가는 이 힘을 비겁하게 쓰는 아주 비겁자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돕는 영웅의 분류가 있어 라는 것을 이 친구에게 알려주고 방향을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힘을 사용해야겠다 라는 방향으로 아이의 정의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아이를 지도를 했습니다. 이걸 선생님 줄 테니까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 봐봐. 응? 아무거나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 쌍검을 만들어주겠어요. 쌍검 좋아. 만약에 오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매직으로 그림으로 그려줘. 선생님이 그만큼 칼로 바로 잘라줄 거야. 나중에 꿈이 뭐야? 왜요? 그냥? 정말이요? 캐릭터 디자이너요. 오 진짜? 저는 이 친구가 초반에 저랑 라포 형성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저를 되게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떤 규칙을 알려줘도 그 규칙을 되게 잘 따라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라운드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되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친구들한테 필시 필요한 것은 그냥 이런 행동을 못하게 계속 억누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내가 느끼고 있는 힘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잘 다스릴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아이가 따를 수 있는 젊은 롤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태권도 사범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젊은 남성, 사촌형이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친구한테는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기간 동안에는 아이가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좀 맡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이에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정체성을 심어주는 새로운 아이의 자랄 거리. 아, 너는 이 부분이 되게 뛰어나구나 하는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깥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교육할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친구와 무엇보다 라포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무조건 어른들의 얘기처럼 계속 민준아 이건 하지마, 이건 안 좋은 거야 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아이 세계에 들어가서 아이와 함께 먼저 그 세계를 공감해주고 그 안에서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롤모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 그리고 아이한테 삶의 규칙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가 내가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 그래서 다른 친구들 인정을 받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도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가 글루건이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큰 힘들이 있는데 선생님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 이런 거를 선생님 줬을 때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나 타인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 선생님의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자, 선생님 약속하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주는 대신에 꼭 가져가서 절대 누구 공격하면 안 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해. 힘이 좋잖아. 싸움도 잘하잖아. 약자를 위해서 써야 돼.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절대 공격하지 마. 그건 되게 비겁한 거야. 그래서 원래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 안 괴롭혀요. 알았지? 연락 항상 안아줘.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자, 아이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하고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남자애들이면 모두가 좀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들TV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